자, 두 번째 시간, 생명과학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생명과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설레이는 나머지 에어컨도 오줌을 싸네요.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부터 생물체의 구성 단계까지 나가서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쌤이 막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막 여기 띄워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선생님이 옛날에 사무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뭐라 그러지 그걸 데스크탑으로 수업을 했는데, 지금 빈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노트북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띄우기가 화면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이 조만간에 모니터를 한 개 장만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알겠지? 내가 왜 웃냐면은 얼마 전에 처음 찍었는 방송 보니까 야, 다음 시간에 내가 빔도 쏘고 이것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또 얘기해가지고 미안해요. 말 번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쌤, 신조가 거짓말 하지 말면서 살자 이건데 지키면 일단 거짓말 안 하잖아. 자, 오늘은 페이지로는 30페이지의 세포의 구조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죠. 세포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세포가 뭐야? 성민아, 세포가 뭐야? 그렇구나. 기능적, 구조적, 생물의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 불러줍니다.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이제 기본 단위.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요, 로버트 보가퍼, 영어니까 로버트 훅.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훅 들어간 사람이죠. 이 로버트 훅이 성격이 굉장히 개팍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왕실 협회장이었는데 라이벌이 누구였게? 이 사람을 로버트 할리. 뚝배기 아실래? 뚝배기에 세포를 로버트 훅은 굉장히 달변가였어. 말을 졸라 잘했거든. 근데 아이작 뉴턴, 이 뉴턴이라는 분은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뉴턴이 했다고 내놓으면 아닌데 그거 내가 했는데 하면서 대표적으로 싸웠던 게 빛에 관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버트 훅이 아니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의 성질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아이작 뉴턴이 그냥 입 다무시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임마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입자성도 있대. 지금에서야 밝혀졌는 게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로버트 훅이 더 맞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로버트 훅은 실질적으로 했는 업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생명과학 시간이니까 생명과학에 지금 이제 세포 발견했다 이거 얘기를 나오지만, 사실 현미경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현미경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마주치는 걸 뉴턴이 싫어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로버트 훅은 초상화를 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이 된 게 누구냐면은, 영국 왕실 협회 회장이 된 게 누구냐면은 뉴턴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로버트 훅의 초상화를 다 없애요. 로버트 훅이 썼는 거 막 이렇게 막 좀 쪼잔하죠. 예. 그래도 천재들의 싸움이죠. 천재들의 싸움. 미분적 분학도 뉴턴이 만들었잖아. 근데 그게 뉴턴이 만들었는 게 아니다라는 설도 있어요. 두 명이 사실 같이 만든 거거든요.
먼저 작업한 건 뉴턴이 맞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름이 이탈리아 학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작업했는데 그래서 그 미분적분학의 어떤 용어들을 뉴턴 걸 안 쓰고 이 사람 걸 써요. 이 사람 게 더 쓰기 쉬워서 둘이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것도 하나 다이빙벨 말고 이제 전화기 있잖아. 전화기 만든 사람이 벨이거든. 그 알지? 근데 실제로 전화기를 먼저 만든 사람이 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었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봐. 등록을 못 해가지고 벨이 이렇게 인정을 받게. 그런 겁니다. 재밌지? 그래.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는 기능적, 구조적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서 코르크 마개를 보는데 코르크 마개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코르크 마개도 결국 뭐야? 식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세포벽을 발견하게 돼요. 세포벽. 그래서 세포벽을 발견하게 되면서 세포라는 단위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건 죽은 세포죠. 죽은 세포의 세포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세포를 이제 공부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이 뭐든지 크게 이제 생물체를 나눌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죠. 이 종속 강분계라는 게 있죠. 그 생명체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가장 크게 구분하는 게 개예요. 개.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먼저 나누죠.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건 아니고 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도 있고 동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도 있어요. 그건 책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쌤은 글로만 적어드릴게요. 그 구조는 우리가 항상 이 세포에 관련된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의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 중심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중심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방추사를 만드는 애거든요. 실을 척척척 뿌려가지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동물세포한테는 없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와 뻥지네 또. 그래, 미안해. 에포. 이게 기억이 안 나. 에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세포한테는 에포가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태화된 거예요. 이제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죠. 구조상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이 세포 안에 나온 노폐물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저장시켜 놓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에포에는 노폐물만 저장되는 건 아니고 물도 저장되고 거기에 이제 양분도 같이 저장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물한테만 이게 발달됐고 얘는 이제 물질을 안팎으로 출입을 조절하기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폐물을 밖으로 쉽게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포가 덜 발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제일 처음에 비교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핵이겠죠. 핵은 그 구조를 조금 쌤이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와우. 아씨 동그라미 졸라 잘 그렸어. 씨. 뒤질래? 쌤 얼굴 작은데 다 살이야. 원근감 쌤이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서 커 보인다고? 비슷해. 말 잘해서 다행이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핵이에요.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치자면 CPU죠, CPU. 그 세포 생명활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핵입니다. 핵에서 맨 가운데 있는 이게 인이에요, 인. 인은 RNA랑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같이 생기는 것들이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 염색사 안에는 DNA와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은 뭐냐면은 핵공이라고 해서 이 핵공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을 합니다. 출입 통로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요, 막이요, 이중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세포 소기관 중에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죠. 그래서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핵이었습니다. 핵.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에너지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와 그 다음에 엽록체예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그림으로 그리기 좀 그런데 책 보세요. 페이지 저기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이 그림은 졸라 개 잘 그리는데 이건 선생님 다음에 꼭 그림을 모니터에서 띄워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도 확인해 보시면 이중막을 가지고 있죠. 이중막을 가지고 있고 얘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야, 우리 이거 숨 쉬는 호흡하는 이유가 뭐야? 살려고. 숨 막히니까 말고 내가 그걸 누누이 얘기했는데. 에너지를 얻기. 그렇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우리 몸은 약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쌤은 덩치가 좀 크니까 100조 개 정도 이루고 있는데 이 100조 개의 세포들한테 우리가 순환, 그리고 호흡, 그리고 소화를 통해서 각각 세포들한테 이제 영양소와 산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 체온 조절하는 데도 쓰고, 심장을 뛰게 하는 데도 쓰고, 말을 하게 하는 데도 쓰고, 생각을 하게 하는 데도 쓰고, 몸을 움직이는 데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살아있게 해주는,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오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발전소예요. 발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예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 호흡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들어갔을 때, 포도당이 들어갔다면 얘를 산소랑 반응시켜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이산화탄소와 H2O와 그 다음에 ATP, 쉽게 얘기하자면 에너지 깡통을 만들어요. 에너지 깡통. 쓸 때 이렇게 까면 에너지가 나와요.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요. 자, 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60% 정도가 열 에너지로 새어나가요. 60%는 열 에너지. 이걸 우리 체온 조절할 때 쓰죠. 얘는 ATP. 이건 암세균. 맞아요. 남세균이든지 무슨 세균이든지 모든 세포 호흡을 하거든. 살아있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공간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봐줄게.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 자체 DNA. 야만의 DNA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는 엽록체도 똑같아요. 엽록체도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포 내 공생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 안에 이렇게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원래 이거 얘네들도 하나의 세균들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얘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 했었죠. 그래서 얘는 원래 하나의 생명체였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DNA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둘 다 이중막이라는 거. 자기 본연의 막과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을 때 막으로 둘러싸면서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설이에요. 설. 그 다음에 얘는 뭘 해요? 얘는 엽록체는 뭐를 가지고 있어? 미안해요. 엽록체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광합성.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냥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 몸 안에서 스스로 음식물을 만들어서 처먹습니다. 그게 이제 광합성이죠. 광합성.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로 산소가 만들어지죠. 지금 보면 지금 과정이 어때요? 서로 반대 과정이죠. 그래서 광합성과 이제 엽록체는 서로 반대 과정으로 일어난다.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었죠. 그 다음 물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기관. 누가 있냐면 이거는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리보솜이 먼저 나오면 리보솜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죠. 리보솜에서 우리 뭐 머리카락을 만들 단백질, 손톱을 만들 단백질, 뭐 피부를 만들 단백질들을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로 보내는데, 소포체는 이동 통로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동 통로.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고, 거친 면 소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가 있어요. 거친 면 소포체는 왜 거칠거칠 하냐면은 리보솜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졸라 작거든요. 이게 소포체에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거친 면이 되고, 거칠어 보이죠? 다다다닥 붙어 있으면. 없으면 매끈한 모양이니까 매끈면 소포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포체들은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지냐면은 골지체로 보내줍니다. 골지체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우체국이다. 이거를 뭐 이제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이제 분비해주고 막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가 바로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질을 저장하고 분비하는 곳입니다.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가 이제 이동 통로를 통해서 우체국으로 보내주는 거죠. 우체국으로. 그러면 이제 세포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세포 밖으로 이걸 꺼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포 밖으로 꺼내주는 우체부가 분비 소낭이에요. 물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기관들이죠. 세포 소기관들입니다. 자,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고 물질을 만들고, 소포체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리보솜이 있으면 거친 면, 없으면 매끈 면입니다. 자, 이동 통로를 따라서 골지체로 갑니다. 우체국으로 가죠. 그러면 거기서 저장하고 분비해가지고 이 분비 소낭 누구예요? 우체부가 세포 밖으로 물질을 날라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좀에는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가 뭐냐면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시켜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해서 뭐 하느냐?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거나 노화됐거나 아니면은 뭐 쓸데없는 물질들이 세포 안에 있으면 그거를 얘가 처리해주는 말 그대로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청소부. 그 다음에 중심립. 동물체만 가지고 세포만 가지고 있는 중심립은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뭐를 만들어 준다고요? 방추사라고 하는 실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액포는 노폐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양분이라든지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식물한테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죠. 식물한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세포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막은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죠.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다다다닥 연결되어 있고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 불러주거든요. 여기 사이에 단백질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과 이중층 안에 뭐가 끼어져 있다? 단백질이 끼어져 있는 형태로 있는데 이 단백질이 이 사이를 막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은 식물만 가지고 있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스. 우리가 그거에 배웠었죠. 탄수화물에서 다당류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갖고 생물체의 구성 단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졸라 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볼 거예요. 왜냐면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뒷단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세히 보고 이 부분은 이제 크게는 안 보고 그 전체적인 구조 정도를 살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원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네. 단원 이름이 생물체의 구성 단계죠. 생물체의 구성 단계.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 누구예요? 입자란다. 단위가 뭐예요? 세포죠, 세포. 그럼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은 조직이 돼요.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은 기관이 돼요.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개체, 하나의 생물체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한 개씩을 더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동물체는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한 개 더 가져요. 뭐요? 개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개체가 돼요. 자, 이 기관계를 한 개 더 가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갖고 이제 조직, 앞에서 세포 얘기를 주구장창 했으니까 조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조직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표피 조직이 있어요. 이 피는 뭐예요? 겉부분을, 껍데기 피, 이 겉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부분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사람의 피부라든지 그 내장 안쪽 벽, 내장 안쪽들, 음식물이랑 만나는 쪽,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표피 조직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골격근, 민문이근, 그 다음에 심장근, 이렇게 써요. 심장근을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골격근은 수의근이라고 그러죠. 수의가 뭐냐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민문이근하는 심장근 같은 경우 불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의 심장이 막, 선생님 막, 오랫동안 이렇게 여태까지 뛰어왔으니까 너무 수고했다고 한 10초만 쉬어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돼, 안 돼? 그럼 바로 사요나라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수에 의식적으로 못 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문이 뭐예요? 아니, 민문이도 매나 이제 우리 몸에서 뭐 예를 들면 홍채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들을 건들고 있는 게 민문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조직. 신경조직은 뉴런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데 신경세포예요. 뉴런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인데 이 신경조직의 특징은 이 자극의 전달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 사람 몸엔 전기가 흐르게 안 흐르게 지금 우리 몸에 흐르고 있어요. 이 뉴런은 전기 신호로 주고받거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연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탱해주고 연결해준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뼈라든지 혈액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계를 볼 건데요. 동물체의 기관과 기관계. 기관계를 우선 쭉 적어볼게요. 기관계.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 다음에 생식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몇 개, 둘, 넷, 여섯. 신경계. 그 다음에 한 개 더. 면역계. 많죠. 얘 뭐 담당하고 있어요? 순환이에요. 순환. 얘 뭐 담당하고 있어요? 소화계. 말 그대로 소화와 흡수 담당하고 있죠. 소화 흡수. 기관은 우리가 들으면 다 알아요. 소화에 관여하는 애들. 식도, 입,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이자, 간 이런 애들 전부 다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계. 순환계는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기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분들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반. 그럼 누구겠어? 심장. 심장이 펌핑 해줘갖고 이제 혈액이 순환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혈액, 혈관이죠, 혈관. 호흡계. 숨 쉬는 걸 담당하고 있죠. 기체의 호흡. 기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기체 전달과 교환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코, 그 다음에 기관, 기관지, 폐 이런 애들 있죠. 배설계 어떤 애들이 배설계. 노폐물을 밖으로 몸 밖으로 배설해주는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바로 배설계입니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콩팥, 오중간, 방광, 요도, 뭐 땀샘도 뭐 배설계에 속할 수 있죠. 생식계. 생식계는 생물의 번식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생식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 얘 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생식 세포를 형성하고 정자나 난자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발생까지. 어떤 애들 있어요? 정소, 난소, 자궁 이런 거. 정자의 정자가 뭐예요? 어? 정자의 정자가 뭐예요? 몰라? 뭔데? 보통 발을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뭔데?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정자의 정자가 무슨 한자를 쓰는지 알아서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내분비계.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호르몬을 분비하고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것도 각각 한 단원씩 있어요, 이게. 그 내분비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기 뇌하수체, 이자도 맞아요.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죠. 부신 이런 것들, 부신, 이자, 그다음에 뇌하수체, 갑상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경계, 자극의 전달과 명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이루고 있는 세포고, 기관을 얘기해야지. 뇌, 척수 이런 애들이죠. 면역계, 몸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혈구 이런 애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개들이 다 모이면 뭐가 돼요? 개체가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모이면 개가 되고, 이런 기관 개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개가 다 모이면 개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개 같다 이런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식물의 구성 단계, 오늘 여기까지 볼 거예요. 식물의 구성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입니다. 자, 식물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세포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조직이 돼요.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조직계라고 하는 걸 가집니다. 자, 조직계는 식물한테만 있어요. 딴 애들한테 없어. 동물한테 없어. 이 식물한테만 있는 게 조직계가 됩니다. 조직계 다음에 또 뭐야? 기관 다음에 개체가 되는 거지. 자, 세포는 아까 전에 앞서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좀 쓰고. 상피 조직. 역시나 P자가 붙었죠? 그러면은 표면, 겉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죠? 겉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미안해요. 조직을 일단 크게 두 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분열 조직이 있고, 영구 조직이 있어요. 식물은요, 우리 몸처럼 몸 전체가 자라나지 않아요. 특정 부위만 자라나게 되는데, 그 특정 부위에서 이제 자라난다라는 건 세포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진 데가 따로 있어요. 분열 조직은 그걸 하는 데고, 영구 조직은 그것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열 조직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형성층이라든지, 형성층에서는 부피가 자라나는 부피 생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자라나는 길이 생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 조직이 이제 나머지 대부분들 상피라고 그랬는데 표피 조직입니다. 표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조직, 유기물의 생성과 전달에 관여하는, 그 다음에 기계 조직, 그 다음에 통도 조직이 있습니다. 표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표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표피 세포, 그 다음에 표피 세포 한 개가 변형돼서 길쭉하게 길어진 형태가 뿌리털이에요. 뿌리에 있죠.
이 뿌리의 잔털인데 얘들이 표면적으로 넓혀서 물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역시나 표피세포 한 개가 변형돼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변세포죠. 공변세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표피세포한테 없었던 엽록체를 가지게 되면서 농도 조절로 삼투압을 만들어서 이제 휘어지게 만들어 기공, 구멍을 만들어내는데 거기로 기체들이 출입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유조직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런 유기물의 합성과 관여에 합성과 어떤 저장하는 거에 관여되어 있는, 그래서 유기물을 만든다라는 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해면 조직. 자, 이렇게 있겠습니다. 울타리가 계단도 있다 아니에요? 계단 조직. 옛날에 책상 조직이라고 해요. 용어가 바뀌어갖고 울타리 조직. 잎에 보면 잎을 자르면은 이 밑에 표피가 있고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 책에 나와 있죠.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해면 조직이 듬성듬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조직. 기계조직은 식물을 지탱하는 애들입니다. 후벽세포는 후각세포 같은 애들. 지탱하는 후벽 혹은 후각세포 같은 애들이 이루고 있고, 통도조직은 말 그대로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죠. 그래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 물관과 체관, 물관과 체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항상 요 위쪽이 물관이고 아래쪽이 체관이에요. 이렇게 조직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계를 볼 건데,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조직계라고 하는 게 식물한테만 있다고 그랬죠. 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잎을 이루고 있고 줄기를 이루고 있고 뿌리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조직계들이죠. 조직계. 그래서 겉부분을 싸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부분을 싸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잎과 줄기와 뿌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뿌리에서 물을 빨아당겨서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보내줘야 잎에서 광합성도 할 수 있고 혹은 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주고, 그리고 잎에서 만들어졌는 양분을 잎만 처먹으면 안 되죠. 몸 전체가 다 처먹어야 되죠. 그래서 줄기나 뿌리로 전달해주는 양분의 이동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부와 체관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관부와 체관부. 물관부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기양분을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관부라고 불러줍니다. 마지막 조직계는 기본조직계인데요. 기본조직계는 대부분이 유조직이에요. 유조직. 그 다음에 마지막 기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기관. 위에서는 아까 전에 조직계를 정리했고요. 조직계를 정리했고, 이제 기관을 정리해보면,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영양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이 있어요. 이걸 쌤 수업 시간에 그래 얘기했어요. 식물의 생식기가 뭐야? 생식기가 꽃이죠. 꽃. 꽃이 생식기. 식물의 애가 뭐야? 씨. 씨죠. 씨. 뭐 전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열매죠. 열매.
생식기관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주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내 생식기를 받아달라. 이 여자가 이제 냄새도 맡아보고 아 좋다. 이러면서.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 이렇게 양분을 만들고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양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물의 구성에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생물체의 기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요 단계까지 보면은 1단원이 끝나요.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2단원 넘어가서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그 2단원에서는 염색체와 DNA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난이도가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 단이 되면 최고조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어려워지니까 신경 써서 수업도 듣고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